박명진의 북포유. 오늘은 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라는 책으로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다정하고 감동적인 친범, 요조와 임경선의 교환일기, 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라는 책입니다. 빨간색 겉표지에 흑백의 띠지를 둘러놓으니까 정말 멋스러운 책이 된 것 같아요. 먼저 작가님들이 본인들을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첫 번째 문장만 읽어드리면, 요조, 글 쓰고 노래하고 영화 만들고 제주에서 책방 무사를 운영하는 여자. 임경선, 글 쓰는 여자. 정말 담백하게 본인들을 소개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을 처음에 읽을 때는 살짝 고민을 했어요. 내가 굳이 다른 사람들의 교환일기를 읽어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요조 씨도 서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타인의 알콩달콩한 우정을 굳이 엿봐서 뭐 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히 타인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며 우리가 모는 배의 키를 조절한다. 저렇게 살아야지, 혹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말이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 3명이 함께 모이면 모두 다 스승이 될 수 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보다 낫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본받을 점이 있을 거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보다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타인의 교환일기를 읽을 생각을 하니까 읽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읽어보니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1페이지에는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써여 있는데요. 요조 씨가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서서히 의식하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 임경선 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일은 그저 원래 멋졌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게 바로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일인데,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임경선 씨 말처럼 원래 멋졌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정말 멋지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계속 멋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거야말로 진짜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젊었을 때는 다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약간 찌질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가 조금씩 나의 찌질함을 인정하고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내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지금은 비록 조금 부족하지만 제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그리고 할머니가 되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멋진 할머니가 돼서 더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임경선 씨의 이 말에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비록 원래 멋지지 않지만 멋지게 나이 들어갈 겁니다. 라고.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은 40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임경선 씨는 우리 인생에서 기력, 체력, 능력, 이 세 가지가 가장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40대다. 감히 40대가 인생의 피크라고 말해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저도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20대가 인생의 황금기이다, 인생의 최고 중요한 순간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30대가 되고 이제 몇 년이 더 있으면 40대가 되는 이런 나이에 다가오니 30대, 40대 이때가 진짜 황금기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할 수도 있고요. 또 어디 나가서 홀리지 않게 열심히 살아가려는 원동력도 가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서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은 적절하게 쳐낼 수 있는 나이. 정말 단순히 열정만 있는 나이가 아니라 열정에 더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나이. 그게 40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더 노력해야 되는 황금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조 씨가 얼마 전에 뜬금없이 60일 동안 영어일기 쓰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40대에 뭔가를 시작하는 건 너무 어렵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말 시작하기 좋은 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30대 때, 20대 때는 멋모르고 막연히 달려왔는데 이제는 40대가 됐으니 내가 조금 마음의 안정도 찾고 여유도 조금은 찾아갈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내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내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지만 내가 일을 하느라 아이를 키우느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50대, 60대 때 외국어를 시작해서 70대, 80대 때 통역사가 되신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직 늦은 시기가 아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생각해보고 습득하고 찾아내자 라고 생각하는 좋은 시점이 40대, 30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재미있게 봤던 부분은 허락에 관한 부분이에요. 많은 여성들이 결혼 전에는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요.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에게 허락을 받는다고 해요. 임경선 작가님께서 강의차 외부에 출장을 나갔는데 출장을 갈 때 항상 외부에서 외박을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와, 너희 남편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외박을 허락해주지? 진짜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업무차 외근을 갔다가 외박을 하는 경우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여성이 엄마가 외부에 나가서 외박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에는 왜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냐?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건 절대 싸우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때 허락이 아니라 협의를 한다면, 조정을 한다면 우리가 남편과 내가 육아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저녁 시간에 함께 아이를 돌보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업무차 밖에 나와 있으니 오늘은 당신이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하지만 다음번에 당신이 이런 일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하고 서로 협의하고 조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돼야 앞으로 부부 관계가 더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가 외근을 나갔다가 오늘 외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당신이 조금 해주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버린다면 그거는 부부의 배등한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요즘에 황혼이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평생 내가 억눌리고 내가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이 먹고 나서 나는 당신과 이혼을 하겠소. 그리고 나만의 시간, 나만의 자유를 누리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허락의 관계에서 비롯된 부부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난 게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협의에 의한 부부 관계라면 혼혼 이혼율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나이를 먹고 60이 넘고 아이들을 출가시키고 나서 우리가 이혼을 하지 않고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면서 우리 함께 여행도 다니고 함께 즐거운 노년을 맞이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임경선 씨의 이 말은 황혼 이혼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우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무리 아픈 말이라도 말하겠다는 입. 아무리 아픈 말이라도 듣겠다는 귀. 어른의 우정을 위해 꼭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체기관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선명스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른이 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엄마, 그리고 나를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정말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친구가 아니라면 이런 쓴소리 해줄 수 없을 거고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아끼지 않는다면 그런 쓴소리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픈 말이라도 말하겠다는 입, 아무리 아픈 말이라도 듣겠다는 귀, 이런 것들을 잘 단련시켜서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친구 관계가 많이 소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꼭 단련해야 되는 신체의 기관 잘 단련해서 요조아기 임경선 씨처럼 좋은 교환일기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 한 가지 같이 나눠볼게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는 만나고 싶지 않다. 재미없는 식사 자리나 술자리에 계속 앉아있고 싶지 않다. 아니다. 싶은 책은 끝까지 읽고 싶지 않다. 밤을 새우고 싶지 않다. 잘 안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등등. 하고 싶은 것을 적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제한이 생기는데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적으면 그 하고 싶지 않은 것 이외에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넓어지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작가님처럼 하고 싶지 않은 리스트 3가지 정도만 꼽아보고 그거 이외에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도 이번 기회에 친구와 함께 이런 교환일기를 한번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